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오늘 오후에 멕시코 장벽 기금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의회의 컨퍼런스 커미티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 컨퍼런스 커미티는 상원, 하원, 민주당, 공화당 의원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한 것이 있는데, 즉 2월 15일까지 연방정부를 3주 동안 일단 재개하고 멕시코 장벽 기금 문제를 재협상하자, 이런 합의였습니다. 이 협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위원회입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온 멕시코 장벽 기금 57억 달러가 없는 예산안은 임시 예산안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나는 서명하지 않겠다 하는 주장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17명을 선별해서 재협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별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개인적으로 그 협상의 성공률을 50대 50보다 적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자신의 주장을 의회가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월 15일 이후에 정부 폐쇄가 제2차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자신이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언해서 의회를 우회해서 장벽을 쌓든지 이런 초이스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의회가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나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폐쇄 재개부터 시작해서 의회의 협상 과정과 3주 후의 결과에 대한 예상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간의 사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정부가 폐쇄됐습니다. 의회가 단기 예산을 제안했고 이 안에 멕시코 장벽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고, 그 전에 이미 내가 정부 폐쇄를 자랑스럽게 하겠다, 또 그대들 즉 민주당의 비난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1월 24일까지 35일 동안 최장기간의 정부 폐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봉급을 타지 못했고, 그러나 민주당은 장벽기금 불가 이 고집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주장했던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예산, 즉 멕시코 장벽 기금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동의를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까지 협상을 재개한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런데 지난 썬데이에 그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50대 50 이하로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초이스가 생기게 되는데, 정부 폐쇄가 2차로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내셔널 이머전시를 선언하고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비상조치를 하고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서 장벽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의회가 일단 협상을 해보자고 만든 것이 바로 컨퍼런스 커미티입니다. 오늘 오후에 첫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컨퍼런스 커미티는 상원, 하원, 민주당, 공화당 17명의 의원들로 구성이 돼서 멕시코 장벽기금 처리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이 구성원들은 주로 상원, 하원의 최고참 의원들이고 주로 세출위원회 출신 의원들입니다. 예산 세출위원들은 과거에도 민주당, 공화당 대결 시에 합의를 도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고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농담을 했는데, 미국 의회 안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있고 그리고 세출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할 정도로 이 범정당적인 합의 도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미티 안에는 닉 더빈 우리 상원의원이 있고, 이 버몬트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패트릭 리히는
상원의원 경력만 43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얼마나 사안에 대한 협상을 잘하고 합의를 볼지가 2차 정부 폐쇄나 국가 비상사태를 막을 수 있는 키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2일 정부를 폐쇄하기 전에 멕시코 장벽 기금이 없는 예산은 결코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거의 같은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재개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여론의 악화에 굴복을 한 것인가? 아니면 낸시에게 항복을 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트럼프의 업무 지지도가 이번 주에 43%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government shutdown 10일 전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샷다운이 그의 정치적인 기반에 타격을 주지 않은 결과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화당 보수계 시민들이 멕시코 장벽을 쌓아라 하는 주장은 82%에서 87%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샷다운의 책임이 50대 37로 트럼프에게 있다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그의 정치적인 기반 안에서는 변화라든가 이탈 현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2차 폐쇄라든가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든가 궁극적으로 멕시코 장벽을 짓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나라의 국론이 크게 분열이 되어 있고 반이민 반소수계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정견에 찬성을 하는 국민이 그만큼 강력하고 많다 하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government shutdown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110억 달러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57억 달러를 가지고 싸우다가 110억 달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80만 명의 공무원들의 지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정부의 지출도 줄었고 정부의 허가라든가 인증이 필요한 사업들, SBA 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전반적인 심리적인 불안 정서가 강했는데,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도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인 사회 비즈니스의 경제적인 손실까지 가져온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 폐쇄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로 예정이 됐던 The State of the Union 연설이 연기가 된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2월 5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이를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tate of the Union 연설은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가 된 채로 다음 주 화요일에 실시가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1월 29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연두교소를 2월 5일 해달라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는 원래 예정되었던 날짜보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인해 일주일이나 지체된 날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제안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수용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할 훌륭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아직 함께 성취해야 할 훌륭한 목표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인 연두교서의 날짜는 오늘로 정해져 있었지만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 예산 요구가 결렬돼 35일 동안이나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펠로시 의장이 이를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한부 정부 정상화로 정치권은 국경장벽 예산을 협의할 3주간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포스트 셧다운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달 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한 내 장벽 예산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시 셧다운에 돌입하거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관련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예산 편성을 관철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경장벽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의회 컨퍼런스 커뮤니티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다음 달 8일 하원에서 비공개 증언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2월 8일 비공개 증언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석키로 한 코언을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코언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서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측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에 대한 협박이 가해지고 있다며 출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상원 정부인은 코언에게 내달 12일 출석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연방국세청 IRS가 어제부터 2018년도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셧다운의 영향으로 IRS 업무 적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IRS에는 처리되지 않은 납세자들의 편지 수백만 통이 쌓여 있으며 신규 직원 채용과 직원 교육도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IRS가 정상화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급 지급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미중 무역 협상에서 명예회복을 시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내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치릅니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어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협상 기간 동안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라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류 부총리가 31일 트럼프 대통령과도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가 위험한 혹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최저기온이 마이너스 25도 내외, 윈칠은 마이너스 55도 내외입니다. 일리노이주와 각 지역 행정기관 당국은 이번 혹한에 대한 안전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상대는 모든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와 많은 서버브 학교들이 내일 임시 휴교에 들어갑니다. 어린이들의 동상 등 건강 위협과 교통장애를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과 시간 동안 기온이 서부 제로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정상 수업을 강행합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에 대한 조기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다운타운 1개소에서만 실시되며 본격적인 조기 투표는 오는 2월 11일부터 50개 지구에서 실시됩니다. 시장 선거는 2월 26일, 만일 여기서 50% 이상 득점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4월 2일의 최고 득점자 두 사람 간의 런오프 선거에서 승자를 결정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20에서 30마일의 강풍이 불겠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는 지역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다시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모레 정오까지 발령됩니다. 오늘 낮 최고 4도, 밤 최저 영하 21도.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올 들어 가장 추운 빌로우 제로의 혹한이 닥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영하 14도, 밤 최저 영하 24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영하 2도, 밤 최저 영하 3도. 금요일 기온이 다시 상승하겠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20도, 밤 최저 10도입니다.